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천 질짝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샬럿 대 미러키 경기인데, 일단은 뭐 다른 거보다 그냥 미러키 쪽에 지금 릴라드 쿤버가 퀘셔너블 붙어있는 게 약간은 거슬립니다. 직전 경기 때는 얘네를 뭐 휴식 차원인지는 몰라도 전부 다 빼줬었잖아요. 오늘 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큰 부상이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 전까지는 뭐 무리 없이 뛰었기 때문에. 반대로 샬럿은 여전히 라멜로가 없고 영입형 오콕이라든지 결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치치가 퀘셔너블이었다가 출전을 했는데 그때도 샬럿이 좋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워싱턴한테 패배도 하고 특히 엄청 끌려가다가 그나마 뭐 비비거나 이랬었는데, 그냥 샬럿은 요즘에 좋은 모양새가 아니에요. 라멜로가 없을 때 좋지가 못하다. 특히나 최근에 홈에서 지금 7연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하면 8연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1승밖에 없어. 1승 지금 6패 달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시점에 있다는 소리예요. 맞대결상으로도 얘네들은 미러키가 6대1 정도로 크게 우세를 했고요. 저는 저번에도 미치치가 그 선발로 나왔을 때, 라멜로 대신 선발로 뛸 때는 1승 15패다. 그러다가 가끔 이제 언더게임 나오고 상대방이 야투 억제 잘해가지고 똥게임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지금 뭐 이제 기준점 상으로도 8.5 정도면은 미러키가 예를 들어 무난하게 흐른다. 그러면은 할만은 해. 문제는 이제 미러키 역시 최근에 이제 6경기 동안 1승 5패로 좋지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는 얘기를 한 게, 미러키가 질 때도 막 멤피스, 샌안토니오, 포틀랜드, 클파 얘네들한테 졌는데 전부 다 일정 점수는 내주고 졌다. 110점 이상은 전부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직전 경기 오클한테는 아예 그냥 싹 다 빠져가지고 주전 1, 2, 3, 4, 5번급 팀에서 연봉 1, 2, 3, 4, 5등, 득점 순위 1, 2, 3, 4, 5등 다 빠져가지고 그냥 무참히 처발렸는데, 내일 뭐 릴라드나 쿤버가 뛸지 안 뛸지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미러키 쪽을 보고 있고, 혹시나 얘네가 안 나온다면 그냥 언더 보는 게 편하긴 한데, 글쎄요, 저는 미러키가 요즘에 이렇게 6경기 동안 이런 안 좋은 성적을 거둔 거는 평균적으로 98.8회에 상대한테 기회를 내줬던 거, 그리고 좀 앞선 수비,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내준 거라든지 턴오버 억제 이런 것들도 구려가지고 그래하고 실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샬럿한테는 지금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러키를 좋게 보는 셈입니다. 미러키도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편차도 있고 그런 셈이어가지고 저는 일단 좀 조심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일단 8.5라는 기준점이 요즘에는 핸디상으로 좀 높기도 한 것 같고, 저 그냥 미러키의 일반승 정도만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난 언더도 보는 게, 이게 그냥 샬럿이 언더팀이라 그래요. 샬럿은 지금 공격 안 되고 나름대로 수비는 3점 같은 거 차단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사실은 219.5도 되게 낮은 기준점 같아요. 미러키를 생각하면은. 왜냐면 미러키가 요즘에 많이 지들이 넣으면서도 많이 허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샬럿이 좀 미러키한테 많은 이런 공격 기회를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립 자체가 잘 안 되는 애들이어가지고. 다음 경기 디트 대 클리블랜드 경기. 자, 일단 맞대결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한테 아주 강합니다. 올 시즌 디트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두 번 다 12점 차, 19점 차 이렇게 대승을 얻었었고,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막 부셔왔었거든요. 맞대결 11연승 중이다. 다만 이제 최근에 3경기 동안에는 이게 핸디도 사실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없었었고, 3경기 연속으로 언더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 시즌을 생각하면은 디트로이트가 가장 이제 1월 27일 날 이때도 맞대결을 했는데, 이때도 점수가 되게 안 났어요. 91대 110밖에 안 났단 말이야. 디트로이트가 그냥 야투가 너무 안 터졌습니다. 야투를 96번을 시도를 했어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근데 38.5%의 야투율, 3점 27.8%,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점수를 못 냈고, 클리블랜드는 이날 야투는 91회로 조금 적었고, 그나마 이제 3점이 좀 안 터졌어. 그래갖고 이것도 언더가 난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도 3점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안 터질 때는 갈란드가 빅맨 활용한다든지, 뭐 미첼이 파고 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클리블랜드도 얘네들도 3점이 안 터지는 날에는 본인들의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클리블랜드가 보스턴한테 진짜 안 좋은 경기를 했잖아. 근데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 백투백일 때 8승 2패입니다. 일단은 뭐 너무 잘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시즌 초반에 워싱턴 만났고 135대 116, 미러키 만났고 114대 114, 타이트했지만 승리를 했었습니다. 뉴올리언스 만났고 128대 100, 충분히 많은 득점하면서 이겼죠. 마이애미한테 한번 백투백에 진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연승을 달렸거든요. 그 기간에도 필라델피아한테 126대 99 대승 거두고, 백투백일 때 레이커스 만나고 122대 110 대승 거두고, 최근에 이제 또 약간 안 좋은 분위기가 왔잖아요. 그 사이에 뭐 토론토한테 132대 126 이런 경기도 있고, 백투백일 때 많은 점수를 내면서 많이 이겼었거든요. 요즘이 살짝 안 좋은데 이 와중에 필라델피아한테 연장 가서 지고,
그 다음에 휴스턴한테 지고 이런 식으로 백투백일 때 살짝 요즘에도 좀 안 좋은 거는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얼마 전에 애틀랜타한테 137대 115로 대승 거두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클리블랜드는 백투백일 때도 일단은 많이 이기고 그리고 오바 게임을 한다는 거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클리블랜드 요즘에 이렇게 뭐 3연패 구간도 있었었고 오늘도 보스턴한테 정말 안 좋은 야투 보면서 져가지고 완전 믿을만 하진 않아. 이거는 근데 클리블랜드도 클리블이지만은 디트로이트도 오바팀이에요. 얘네들도 3점 슛의 빈도가 많이 줄었는데 대신에 리머텍이라든지 뭐 자유투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디트로이트는 충분히 저는 많은 득점 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맞대결 때는 디트로이트가 96번 엄청나게 많은 야투를 시도를 했고 그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언더가 났는데 저는 내일 경기도 그냥 두 팀 간의 맞대결이면 오바를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핸디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 그냥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그것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클리블랜드 마인을 보긴 하는데 요즘이 클리블랜드 보기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오바 정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샌안토니오 경기. 자, 지금 샌안토니오는 오늘 그 이제 직전 경기 멤피스전부터 해가지고 로데오 트립 기간입니다. 샌안토니오라는 동네가 이제 텍사스에 있는데 그 이제 축제 때문에 그 샌안토니오 홈구장을 그 축제로 이제 비워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원정을 다닙니다. 그걸 로데오 트립이라고 하는데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로데오 트립 기간 동안에 1승 8패 좋지 않았습니다. 로데오 트립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샌안토니오에 약간 좀 안 좋은 구간이다. 그래갖고 유명한 건데 최근 2년 동안에는 로데오 트립 기간에 1승 8패로 좋지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애틀랜타는 직전 경기까지만 해도 8연패를 달리다가 근데 디트로이트 상대로 3점 버저비터 그거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내기는 했다. 뭐 그런 건데 글쎄 요즘에 애틀랜타에서 3점 빈도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얘네들도 3점슛 시도 같은 것들이 많고 뭐 인사이드에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전반적으로 오바팀의 느낌에다가 3점도 꽤나 던지는 팀이었었는데 요즘에는 3점슛 시도가 약간 적어진 게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얘네들은 뛰는 팀끼리는 그냥 오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맨날 샌안토니오 경기 하면은 그 많이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들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멤피스전이라든지 뭐 마이애미전 사실 막 시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원래 얘네들의 기조랑은 다르게 본인들의 시도라든지 그리고 좀 허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오바 기세가 살짝은 좀 흔들리는 게 보인다 뭐 그런 건데 일단은 내일은 샌안토니오가 영입해온 팍스가 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는 이제 폴보다는 팍스가 있을 때가 조금 더 빠른 농구를 할 만하다. 원래도 지금도 샌안토니오가 남자 페이스는 빠른 편인데 저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가중될 거라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경기는 그냥 뛰는 팀들 간의 경기라는 걸 일단은 깔고 가야 되고 오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올 시즌에 얘네들이 이제 그때 133대 126이었어요. 점수가 되게 많이 났어. 근데 사실 이것도 연장간 경기여가지고 그 120대 120이었거든요. 정규 시간이 241.5. 나는 이게 요즘에 애틀랜타가 안 좋은 구간에 있었던 것도 그렇고 샌안토니오도 한창 오바 팀일 때보다는 그게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도 최근 들어서는 그게 거슬리는데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뭐 무난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원래 같으면 그냥 애틀 때문에 오바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샌안토니오가 더욱더 오바팀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오바를 보는 셈처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멤피스 경기인데 일단 오늘 토론토는 퍼들이 중간에 엉덩이 부상 때문에 나갔어요. 그리고 RJ 바렛도 오늘 결장을 했었는데 내일 뭐 RJ 바렛이나 퍼들이 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토론토는 제가 몇 번 얘네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요즘에는 언더팀의 기미가 많이 보였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었거든요. 올 시즌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구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한 15경기 동안 1승 10몇 패 막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좋아졌었어요. 언더팀의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내일은 근데 상대가 이제 멤피스 굉장히 빠른 농구를 하는 팀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멤피스는 빠른 템포인데 토론토는 요즘에 좀 최대한 안 던지고 상대를 늦추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토론토는 그런 운영들이 잘 먹힌다. 일단은 토론토가 백투백입니다. 얘네들 백투백 보면은 자, 올 시즌 2승 6패예요. 백투백 안 좋은 편이고 세크라멘토한테 점수를 많이 내면서 승리를 했었고요. 디트로이트랑 100대 100이 굉장히 언더 게임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뉴욕 닉스 125대 139 그냥 많이 주고받으면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130대 113으로 브루클린한테 승리. 이때도 한창 오바팀일 때인데 이게 계속해서 연패를 쭉 하다가 이때 이겨낸 거였었거든요. 백투백일 때. 그리고 클리블랜드 만나고 126대 132 잘 싸우고 오바 나갔지만 패배를 했던 경기고요. 그리고 최근 좋았던 구간들에서는 백투백이 없어. 요즘에 토론토가 백투백일 경기일 때는 어떨 거냐
그런 것들은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태이기는 해요. 저는 그래도 매번 이제 토론토 같은 팀은 3점을 안 던지지만은 리머텍이나 잡뱅을 통해 가지고 점수도 꽤나 내고 좀 이제 똥게임을 통해서 승리를 많이 챙겨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멤피스 또한 얘네들도 리머텍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팀이에요. 생각보다 3점의 빈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드라이브인이나 페인트도 안쪽에서 득점을 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자유투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특성상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얻어내는 팀이고 리그에서 평균적으로 시즌 내내 자유투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최근에는 자유투의 빈도가 많이 좀 줄어든 편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멤피스는 얘네들이 최근에 10경기 동안 지금 9승 1패거든요. 엄청 잘하고 있는데, 근데 9승 중에 역전이 6번이나 돼요. 그리고 역전을 하면서도 되게 막 큰 점수차로 아예 벌려버리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 일단 나 언더오버는 조금 평소보다는 약간 망설이는 느낌. 기준점이 일단은 높기도 합니다. 241로 높고, 토론토가 요즘 언더팀인 걸 생각을 하고 멤피스는 그냥 오바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언더오버는 이거는 저는 물론 오바를 보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멤피스 경기마다 거의 오바를 가니까. 근데 이거는 오늘은 그냥 오바보다는 나는 멤피스 쪽을 보는 게 더 나아 보여. 이 멤피스도 얘네들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별로고, 토론토도 원정보다 확실히 홈에서 이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8.5라는 기준점, 과연 멤피스가 얘네들이 평소에 해오던 대로 초반부터 좀 이렇게 휩쓸어 나가던지, 아니면은 지고 있다가도 3쿼터 때 갑자기 이제 뒤집어 낸다던지 그런 것들이 발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 일단은 그 한창 잘하고 있었던 베인이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조금 빡세서 일단 저는 멤피스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평소보다 이게 특히 언더오버가 좀 갈만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 그게 약간은 거슬리네요.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필라델피아는 그 오늘 이제 엔비드가 복귀를 했었죠. 근데 백투백이니까 관리 차원에서 엔비드는 빼주게 될 텐데, 폴 조지가 이제 복귀 가능성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와요. 폴 조지 퀘셔너블, 고든 퀘셔너블인데, 오늘 필라델피아도 저는 경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엔비드가 돌아왔지만 생각보다 엔비드가 뭐 트리플 더블도 해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엔비드가 없을 때도 필라델피아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 이제 에드워즈라든지 야부셀레 이런 애들 다 잘해줬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도 뭐 라우리, 그라임스, 드러먼드 이런 애들이 퀘셔너블이고 엔비드가 없다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결장 상황이 좀 있긴 한데, 필라델피아의 최근 좋았던 분위기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내용들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한창 잘하고 있다가 그 덴버 보스턴 만나고 2패를 했잖아요. 근데 덴버한테는 저는 절대적인 인사이드에서의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보스턴한테는 충분히 잘 이기고 있었는데 보스턴의 3점이 약바지들 잘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역전패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댈러스도 승리를 했는데, 물론 타이트한 승리였지만은 이거는 초반에 진짜 필라델피아가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댈러스가 많이 치고 나가는데 그거를 뭐 뒤집어낸 경기였었고, 저는 필라델피아 경기력은 만족스러워요. 요즘에는 한창 이제 메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내일 뭐 고든이 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는 3점이 안 터져가지고 고전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고든이 야투율이나 3점 면에서는 참 상당히 훌륭하다,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저는 엔비드가 빠지는 거는 지금은 필라델피아한테 한창 때보다는 덜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엔비드 없이도 충분히 잘해왔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자 마이애미도 오늘 백투백이에요. 필라델피아는 백투백 2승 6패, 마이애미는 5승 3패로 백투백에서는 마이애미가 잘해왔다는 차이는 있어. 그건 있는데, 일단 저는 두 팀 간의 맞대결상으로 보이는 거는, 얘네들이 맞대결상으로 최근에 5경기 동안 계속 언더거든요. 뭐 엔비드가 있건 없건, 버틀러가 뛰건 안 뛰건 215.5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언더예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났던 적이 별로 없었다, 최근 맞대결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필라델피아도 매번 얘네들 언더팀이다, 요즘에 그나마 점수가 잘 터져가지고 오바가 많이 나는 거다 이랬었는데, 마이애미 같은 팀이랑 상대를 하면은 저는 언더를 볼만도 한 것 같아. 네, 뭐 이것도 마이애미 때는 사실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기인데, 그냥 저는 필라델피아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연장될 거라고는 봐요. 뭐 고든이나 조지가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선수가 나올 수 있다면은 그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폴 조지는 제가 매번 1월달 이후로는 충분히 좋았었다, 에릭 고든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오늘 안 나온 게 보였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내일 얘네들이 출전을 한다면 필라델피아가 스페이싱도 좋아지고 다른 애들의 이런 투지 같은 것들도 괜찮거든요. 지금 그런 구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필라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요. 마이애미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경기이긴 해요. 다음 경기 브루클린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못하는 팀들 간의 경기죠. 둘 다 탱킹 팀이에요. 브루클린은 탱킹을 좀 애매하게 시즌 초반에 많이 이겨놔가지고 올 시즌에 무조건 픽이 많으니까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백투백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백투백일 때 좀 얘네가 탱킹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경기가 벤 시몬스가 안 뛰어가지고 지금은 벤 시몬스가 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러고 캠 존슨까지 지금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던져야 되는 경기인데 상대도 지금 독보적인 꼴찌 팀이고 나는 내일 그냥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매번 브루클린은 저는 감독이 훌륭하다. 그리고 애들의 이런 좀 투지 같은 것도 돋보인다 이러면서 브루클린은 탱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경기 내용이 괜찮다는 거거든. 오늘도 심지어 또 휴스턴을 잡아내면서 또 이변을 연출했는데 일단 맞대결 상으로는 브루클린이 7대1 정도로 워싱턴을 많이 좀 패봤었어요. 자, 브루클린의 요즘의 색깔 그냥 언더팀의 색깔입니다. 공격은 안 되지만 수비도 그만큼 잘해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브루클린이 질 때 지지만은 프렌도 꽤나 있고 완전히 망가지는 다 빼가지고 망가지는 그런 조립이 안 되는 경기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괜찮게 해요. 반대로 워싱턴이 이제 그 브록던이 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얘네들도 연패 16연패 위기까지 갔다가 미네소타 잡고 그리고 샬럿 만나가지고 또 이기고 최다 연패 갱신을 맞고 나서는 지난번에도 덴버 잡고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지금도 미네소타 잡은 이후로는 2연승 중이잖아요. 마침 상대가 브루클린이다. 워싱턴 입장에서도 해볼만은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브루클린이 백투백을 잘해왔었어요. 이거는 초반에 좀 쌓아놓은 게 많기는 한데 최근에는 백투백일 때 애들이 많이 빼줬다. 내일은 근데 이게 시몬스를 직전 경기에 빼줬기 때문에 내일은 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시몬스도 뛰고 캠 존슨도 만약에 복귀를 한다. 디안드레 러셀 그냥 또 뛰게 한다. 이러면은 저는 이 경기는 브루클린이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나는 이거는 내일 브루클린의 좀 결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브루클린을 괜찮게 볼 것 같아요. 워싱턴이 직전 경기 때 샬럿 잡은 거는 상대가 좀 삐리했던 것들 라멜로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 직전 미네소타전에서는 그때도 앤트맨이 없는 거 뭐 랜들이나 디빈치조 다 없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워싱턴한테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이 3점이 터진 것도 있었고요. 저는 브루클린 사이드에다가 언더 경기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미네소타 대 시카고 경기인데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시카고 때문에 분석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오바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카고 때문에 오바 보기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시카고가 어제 분석했을 때는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가 7번이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이애미라는 언더팀이랑 133 대 124 250점이 훌쩍 넘는 경기를 했잖아요. 3점도 잘 터지고 인사이드도 나름대로 잘 들어가고 지금 저는 시카고는 마타스 부젤리스 말고는 전부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다고 했는데 오늘 부젤리스가 엄청난 활약을 했거든요. 시카고가 잡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뭐 부세비치가 나갈지 뭐 기디 화이트 이런 애들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시카고는 라빈이 없어도 좀 많은 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미네소타가 요즘에 좋다가 워싱턴한테 지고 또 세크라멘토전에서도 좀 안 풀렸거든요. 세크가 잘한 것도 있고 지금 뭐 디빈첸조 랜들이 없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미네소타가 좀 의심되는 시점이긴 해. 한창 잘해오다가 그런 시점인데 근데 미네소타가 잘해올 때는 점수도 나름대로 심심찮게 뽑았습니다. 유타한테 138점 뭐 덴버 상대로 133점 이렇게 받기도 하고 피닉스랑도 오바게임 세크한테도 졌지만은 230점 게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미네소타 경기가 그렇게까지 요즘에는 막 엄청 극수비적인 경기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시카고는 여전히 지금 템포 또 1위에요. 시카고는 여전히 오바팀의 색깔을 좀 풍기는 건 있다고 보고 저는 226이면은 이거는 좀 기준점이 낮은 것 같아가지고 오바만 보고 있고요. 10.5라는 높은 기준점은 그냥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원래부터 미네소타는 핸디를 그렇게 잘 충족하는 팀도 아니고 해가지고 전 이건 핸디는 패스를 하고 그냥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타 대 골스 경기 이것도 분석이 잘 안 돼요. 일단은 골스를 믿기에도 얘네들 슛감 때문에 저는 매번 커리가 나이가 이게 88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37살이잖아요. 38인가 하여튼 에이징 커브가 올 때가 됐습니다. 커리가 그냥 매 경기 오락가락하고 이런 거는 저는 뭐 정상이라고 봐요. 그 정도로 골스는 커리의 슛감이라든지 팀의 3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하다. 평균적으로 단단한 경기라고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골스가 유타한테 7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는 114 대 103으로 커리한테 휴식을 주면서도 무난하게 승리를 했는데 그 경기는 유타가 진짜 엄청 많이 빠진 경기예요. 섹스턴 말고는 다른 애들 다 빼준 경기고 캐슬러, 마카넨, 콜린스 다 빼준 경기였었고 그 경기는 뭐 사실 골스가 커리를 빼도 충분히 할 만한 경기였었습니다.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는데 글쎄 지금 내일은 일단은 마카넨이 캐셔블입니다. 그리고 섹스턴이 없거든요. 이러면은 유타도 어쩌면 탱킹 작업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골스가 편하긴 하겠죠.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섹스턴이 빠지는 거 저는 올 시즌에 유타에서 나는 중요도 순위를 매기라면 원래는 마카넨이 1순위인데 근데 올 시즌만큼은 저는 섹스턴이랑 캐슬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카넨보다도 섹스턴이 일단은 조립이 괜찮은 선수예요. 본인의 뭐 이런 능력들도 있지만 3점 슛도 어느 정도 꼽아주는 선수고 그래가지고 섹스턴도 저는 지금 그 트레이드 가치가 꽤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있는 거 상으로는 섹스턴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거의 한 10점 차이가 난다.
특히 그런 것들은 공격에서 많이 보이고 섹스턴이 있을 때가 오히려 수비가 조금 잘 되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섹스턴 수비는 잘하는 애는 아니고 내일 그냥 저는 섹스턴이 없으면 유타는 이 조립 자체가 많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카넨이 퀘셔너블인데 추가적으로 유타가 좀 탱킹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경기가 된다면은 저는 그냥 골스 쪽을 보는 게 무난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역시나 골스 역시 기복이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골스만 보고 있습니다. 언더오버는 어렵고요. 언더오버는 어지간하면 이거는 유타가 얼마나 빼줄지 거기에 달려있는 경기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골스 사이드만 살짝 보고 있습니다. 내일 과연 얼마나 유타가 결장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덴버 대 뉴올리언스 경기는요, 직전 경기 때 바로 붙었었어요. 이틀 전에 붙었었는데 113대 125경기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덴버는 서부르기 이제 결장하는 점들, 뉴올리언스는 머레이가 시즌 아웃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양 팀의 템포가 평소 같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분석을 내놨었거든요. 이때도 아마 기준점이 240이 넘었었는데 언더예요, 언더. 그리고 이때 보면은 일단 뉴올리언스 트머3이 41점을 박았습니다. 요즘에 트머3이 되게 잘해요. 경기당 38분 뛰면서 야투율 52%, 3.41%입니다. 자유투도 잘 넣고요. 경기당 26.7점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냥 저는 지금 잉그램이나 뭐 여러 선수를 트레이드 한다면은 뉴올리언스는 트머 3이 1옵션일 것 같아요. 이 뉴올리언스를 이끌어야 되는, 프랜차이즈 이끌어야 되는 그런 제목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 두 경기 동안 40점을 연속으로 넘었다는 것들, 3점 12개 중에 8개 넣으면서 이런 점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도 트머 3이 굉장히 잘했는데 그에 반해서는 자이어는 부진했어요. 13개 중에 5개 넣었고 맥컬럼도 터진 경기란 말이죠. 3점 9개 중에 5개 넣었고 이랬었는데 얘네들 말고는 도와줄 애들이 없어가지고 뉴올리언스가 점수를 많이 못 냈습니다. 벤치에서도 딱히 뭐 쏠쏠한 놈도 없고요. 호키스 같은 데 조금 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현이 안 됐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충분히 터질 애들이 터졌지만은 다른 애들이 못 도와줬다. 그런 날이었었고, 자, 덴버는 이날 마포주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3점도 3점이지만은 특히 저는 이제 이 덴버라는 팀은 인사이드에서 롤맨 역할이 중요하다. 요키치의 손끝에서 상대 림을 공략할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커팅 측면에서 마포주도 충분히 역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런 고든이 못 나왔는데 제케 은나지도 나름대로 잘한 경기예요. 대신에 요즘에 제가 한창 잘한다고 얘기를 하던 크리스티안 브라운이 평소보다 못했고 자말 모레이도 이런 감 같은 것들이 좀 별로였었어요. 대신에 줄리안 스트로더가 조금 벤치에서 득점해주고 이랬었는데 전반적으로 덴버 역시 평소보다 못 터진 건 아니에요. 자유 야투 같은 거 뭐 50% 넘고 이랬었는데 저는 매번 덴버는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오른쪽이 이제 덴버의 공격이거든요. 덴버는 최대한 상대의 이제 골문 근처 페인트 존 안쪽에서도 특히 이 안쪽에서 여기에 편중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이날은 조금 밀려난 것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밀려났고 이게 쐈던 지점들 보면은 스트로라든지 뭐 머레이 미드슛 능력이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던져가지고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덴버답지 않은 공격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나는 이게 두 팀 간의 경기에서 10.5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뉴올리언스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는 봐요. 물론 지금 머레이 없고 잉그램 없고 허브 존스 없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빠진 거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 저는 10.5를 또 가기에도 무섭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사실 덴버가 막바지에야 겨우겨우 좀 벌렸었고 나는 뉴올리언스가 저번에 맥컬럼이랑 딱 트머삼 해줘야 될 애들이 충분히 많이 해줬는데도 다른 애들이 못 도와줘가지고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뽑은 거다. 113점밖에. 그리고 뭐 슛 시도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템포로 많이 오고 가지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언더가 뜬다면 저는 그건 뉴올이 못해갖고 언더일 것 같거든요. 덴버를 보긴 보는데 이것도 선택하기 좋은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지표로는 그냥 단순히 덴버 최근에 5경기, 뉴올 6경기 동안 둘 다 뭐 한 237, 240씩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오버보면 마음 편한데 제 눈에서는 둘이 직전 경기가 덴버도 본인들의 플레이가 잘 된 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뉴올리언스 역시 요즘 좀 느려진 템포 충분히 해줘야 할 때는 해줬지만은 그 외의 친구들이 못 도와줬다. 다음 경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맥컬럼이나 트머삼이 말을 안 들을 가능성 그게 더 높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언더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오클 대 피닉스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케빈 듀란트가 지금 다워풀입니다. 발목 부상 때문에 다워풀이라는 거는 못 나올 가능성이 80%거든요. 이거는 듀란트가 내일 뭐 상태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못 나온다고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이제 뭐 제이덥도 빠졌었고 뭐 그 전에 뭐 여러 선수 빠지고 했었는데 충분히 매번 대체가 잘 됩니다. 더구나 직접 미러키 전은 상대가 그냥 다 빠지는 바람에 되게 편한 경기를 했고 그 전에도 애들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제이덥이 결장을 했는데 그날 에런 위긴스가 40득점을 해가지고 세크라멘토로 그냥 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오클라호마는 지금 저는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부 통틀어서 가장 좋은 팀이고 기본빵이 수비가 상당히 좋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클은 높게 평가할 여지가 있는데 그 오클라호마랑 피닉스가 올 시즌에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시즌 초반에 붙었는데 근데 그때는 듀란트가 부상 기간이어가지고
듀란트가 그때도 못 나왔습니다. 듀란트는 원래 오클라호마 프랜차이즈를 파이널까지 올린 선수였지만은 이별 과정이 안 좋아가지고 오클라호마 홈에 오면은 듀란트가 욕을 엄청 먹어요. 근데 올 시즌이나 그리고 또 이 경기까지 듀란트가 두 경기를 모두 못 뛰는 셈이 됐고 그 첫 경기 때는 99대 83이었습니다. 피닉스가 점수를 되게 못 냈어요. 그날 뭐 부커도 막히기도 하고 아마 브래들리 빌도 못 뛸 때고 부커가 한창 또 이제 오락가락 할 때거든요. 요즘에는 부커가 좀 하지만은 부커도 아마 한 12점에 그쳤었고 그냥 83점밖에 못 냈습니다. 피닉스가. 근데 오클라호마도 뭐 스가 말고는 다른 애들이 잘해준 게 아니었어 갖고 점수가 되게 적게 났었는데 저는 일단은 듀란트가 없는 거 그게 제일 거슬리는 것 같아요. 나는 듀란트가 물론 이제 팀에서 요즘에 부커가 많이 던지기는 하는데 클러치 때 해결사는 결국에 듀란트란 말이에요. 근데 듀란트가 없을 때 요즘 상태의 브래들리 빌, 부커 얘네가 잘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또 오클라호마 같이 훌륭한 이런 2, 3번자들 좀 조질 수 있는 좋은 수비수들이 많은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저는 피닉스가 내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또 리차즈를 데리고 와가지고 피닉스가 본인들의 약점이 보드 장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힘을 쏟고 있는데 리차즈 요즘에 처발릴 때가 더 많거든요. 심지어 상대가 하텐슈타인이다. 저는 리차즈가 내일도 본인이 활약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건 뭐 오클라호마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나는 언더보도 그냥 언더보고 있어. 이게 듀란트가요 생각보다 이런 차이가 안 커. 그 온오프 코트 마진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안 크거든요. 해봤자 뭐 한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 저는 이거보다도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거 듀란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올 시즌에 듀란트가 좀 결장 경기가 한 8, 9경기 되거든요. 듀란트가 뛰었던 경기와 안 뛰었던 경기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듀란트가 빠지면 득점이 2.9점 감소를 하고 수비에서 실점이 6.9점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종합적으로는 9.8점 거의 한 10점가량 피닉스가 듀란트가 빠지면 마이너스로 가고 오히려 경기는 오바로 간다더라. 이런 게 보입니다. 특히 뭐 실점이 많아져가지고 오바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글쎄 오바는 좋은 선택지 같진 않아. 잘 터져가지고 이길 때도 있는데 나는 오클 사이드를 마헨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 상대가 피닉스라 얘네들도 부커 같은 애들 한 방이 있고 빌도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저는 기본방 체급 자체가 오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듀란트가 없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올랜도 경기는 일단은 세크라멘토는 내일 라빈이 출전 가능합니다. 몽크를 이제 1번 자리에 세우고 팍스를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라빈이 이제 팀의 좀 옵션으로 활약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잭 라빈은 세크라멘토 새로 이제 입단을 했어도 드로잔이랑 워낙에 또 이제 시카고에서 같이 합을 맞춘 것도 있고 라빈은 요즘에는 그냥 공을 쥐어주면 잘해요. 올 시즌이 그냥 커리어 하이급 시즌인데 얘가 이제 계약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되게 염가로 온 건데 저는 오히려 세크라멘토에서 그 전에 팍스가 물론 세크라멘토의 얼굴이긴 했으나 사실 이 친구의 최근 효율 특히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좋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지금 라빈으로 나오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빈이 얼마 전까지 이제 못 나왔던 것도 어디 부상이 아니라 개인 사유 때문에 못 나오다가 이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체적인 컨디션도 문제가 없고 내일도 뭐 합의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어쨌든 간에 라빈은 본인한테 공이 오면은 충분히 제 몫을 해주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는 뭐 올랜도는 지금 내일 뭐 삭스가 다워프리에요. 그래서 앤서니 블랙이 뛰고 뭐 바그너 벤케로 비타제 돌아올 애들은 많이 돌아왔는데 올랜도가 프렘 받으면 올랜도 프렘 보고 홈에서 언더게임 보는 거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일단 맞대결상으로 세크라멘토가 올랜도한테 6대 0으로 많이 이겨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연장 관계 3번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타이트한 게임이 많았다는 소리기는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세크라멘토가 한창 감독 갈고 나서 좋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6경기 동안 2승 4패로 조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6경기가 전부 다 원정 경기였었어요. 덴버, 뉴욕,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사실 여기서 브루클린이랑 미네소타 상대로 이겼었는데 브루클린이랑 필라델피아 말고는 전부 어려운 상대였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때 각성을 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오히려 백투백이었는데 그 백투백 필라델피아도 세크가 잡아먹혔다 그런 경기거든요. 세크라멘토가 요즘에 원정에서 고전한 거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홈이잖아요. 지금 세크라멘토는 원정에서 7경기 동안 2승 5패인데 근데 이제 홈에서는 지금 7연승 중이거든요. 7연승이 전부 다 감독 교체한 이후로 홈에서는 계속 잘하고 있는 와중에 있단 말이에요. 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세크라멘토가 홈이면은 더 이점도 있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런 건 보이는 것 같고 이건 그냥 올랜도를 요즘에 믿을만한 시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올랜도는 원래부터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한데 최근에도 원정에서 7연패로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끔가다 이제 홈에서 어떻게 해보고 뭐 그런 정도인데 바그너나 벤키로가 보여줬던 고점이 있기 때문에 올랜도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 요즘에 하는 꼬라지로는 공격이 너무 안 되고 있고 저는 5.5 정도면은 세크가 이제 라빈이 갓 왔기 때문에 얼마나 합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세크를 볼만은 하다고는 싶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저는 이거는 올랜도가 그래도 얘네들이 뭐 질 때 지더라도 늠농구로 하는 거 보여가지고 언더를 보는 셈인데 저는 언더 볼게요. 이게 올랜도는 최대한 상대를 못 던지게 하는 그런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3점도 못 던지게 하고 인사이드에서 쇼부 보자 이런 팀인데 세크라멘토에 사보니스처럼 이런 좋은 선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올랜도 인사이드에서 당해낼 만합니다. 사보니스가 올랜도한테도 성적 같은 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내일 뭐 라빈이 이제 갓 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게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세크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 첫 경기는 뉴캐슬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리그컵이에요, 리그컵. 지난번에 이제 아스날 원정에서 1차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뉴캐슬이 한창 좋을 때예요. 이삭, 머피, 고든, 조엘링톤 얘네들이 또 훌륭한 공격 전개로 원정에서도 잘 비볐었고 앞서 나간 다음에는 막 벌레 수비로 잘 버텨가지고 이겼었는데 아스날도 나름대로 작업은 잘 됐었어요. 얘네는 전반전에 이제 마르티넬리 골대샷 말고는 뉴캐슬이 엄청 위기를 맞이했다거나 그런 장면은 세트피스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분위기가 좀 달라. 아스날이 지금 챔스도 치르고 뭐 FA컵 리그 중간까지 다 있었었죠. FA컵 탈락은 했지만은 체력 소모는 오히려 뉴캐슬보다 더 심했었는데 최근에 7경기 동안 5승 2무 7경기 무패로 더 단단합니다. 반면에 이제 뉴캐슬은 연승이 끊기고 본머스나 풀럼한테도 졌잖아요. 역전을 당하다든지 실점이 좀 늘어났다든지 한창 좋을 때만큼 막 뉴캐슬을 보기 쉬운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아스날은 최근에 라이벌 맨시티를 5대1로 때려눕힐 정도로 폼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뭐 나는 리그컵까지 도전하는 게 큰 의미는 있나 싶어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뭐 챔스도 직행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뉴캐슬 상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일 동안 쉬거든요. 이러면은 나는 딱히 오늘 경기에서 아스날이 이 경기를 뭐 포기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주전을 내보낼 만도 하다 싶어요. 그래서 난 지난번에 당했던 복수를 할 만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아스날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뉴캐슬이 그냥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스날이 한번 복수를 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스날 승이라든지 근데 뭐 고베단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축구가 2경기밖에 없어가지고 고베단 갈 거면은 헨무냐 마헨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차라리 마헨 도전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얌전하게 아스날 일반승만 보셔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밀란이랑 로마 경기 이것도 코파예요 코파. 자, 밀란은 이제 직전 리그에서 인터밀란한테 아주 운 좋은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골대를 3번이나 맞고도 잘 버텼는데 추가 시간 2분에 동점골이 먹혔었죠. 사실 이거는 뭐 골치도 3번 나오고 골대도 3번 맞고 졌어야 될 경기인데 특히 이제 골대샷이 전부 다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나온 거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뭐 로마는 이제 나폴리 상대로 홈에서 실점을 했지만은 극장골로 비겼어요. 경기 내용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뭐 안헬리뇨 그리고 중원에 피실리, 코네 더 활동량 좋고 막 빌드업 작업 같은 것도 좀 세련돼진 것 같아. 그 전보다는 뭐 당장 이제 근래 모습으로는 크게 두드러지는 건 없지만은 밀란은 약간의 하락세가 보이고 로마는 상승 기류에 있는 게 또 보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지만은 둘 다 얘네들 유럽 대항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빡센 일정을 이어가야 돼요. 플레이오프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나는 뭐 맞대결 상으로도 얘네들이 그냥 로마가 최근에 조금 좋았던 거 중간에는 클럽 친선도 있고요. 이런 거 말고는 별로 보이는 게 많이 없어. 그리고 코파에서도 성적이 근 몇 년간에는 높은 쪽에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밀란이 한번 4강 간 거 말고는 둘 다 높이 올라간 게 별로 없다. 그냥 뭐 최근 분위기, 맞대결, 코파에서의 성적 이런 걸로도 답내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냥 모양새로는 로마가 요즘에 좀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프렌이나 무승부를 볼까 싶은데 그냥 뭐 같이 엮어가야 할 이제 아스날도 리그컵이어가지고 라인업 변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고배당으로 임한다면 저는 무승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로마의 상승세를 조금 높이 쳐가지고 로마의 프렌이라든지 무승부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